Okay, I'm a cheerleader now. 그래 바로 이거지. G.O.D의 힘이지. 열려있어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걸.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걸. 너희가 있는 걸 모두 웃는 얼굴 되는 걸. 하나 되어 앞으로 가는 걸. 난 데니 말은 되지. 하나 둘 셋 늘어난 하늘색 물결 속에 나 이제 내가 바라던 간절히 원했던 그 꿈 속에 이제 너희들이 꿈을 찾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 이제껏 우리 지켜줬듯이 걱정 마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너무도 많은 시간 지나가 필요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서 나라고 생각한 나의 부지런 마음 알게 한 너희들의 함성만이 남아 가슴속에 남아 나의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는 나의 마음 오라 함께 웃을 수 있지 울을 수 있지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언제나 함께하지. 데니 계산 호이와 태우 그리고 난 누구 너희들과 함께 기쁨 나누며 때론 실망시켜 가며 서로 아껴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늘색 풍선 없어 이제 난 불안한 건 나 근육으로서 약속해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너를 기다릴게.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혹시 휴가에서 복귀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격리된 장병들의 식판 보셨나요? 저 봤어요. 네. 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밥에 부실한 반찬. 진짜 부실하고. 밥도 요만큼 주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국방부 장관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육군 훈련소에서도 방역 때문이라면서 뭐 샤워도 제한하고 용변 보는 것까지 제한을 했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 사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청춘 보내는 건데 잘 먹이고 잘 대우해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군대 다녀왔지만 군인들 먹는 게 이게 다거든요. 그럼요. 아니 한국 사람들 이제 네. 밥에 진심이잖아요. 우리가 또 밥 잘 안 먹이는 거 굉장히 굉장히 좀 분노하거든요. 네. 오늘 굉장히 분노해요. 저 안 먹이는 거 정말 네. 화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식판 보고. 네. 자, 오늘 신청곡은요 신영애 님이 신청해 주신 G.O.D의 하늘색 풍선입니다. 네. 전 신영애 님이라고 해가지고 가수 한영애 님. 신영애 님이 부른 하늘색 풍선인가? 약간 헷갈렸는데 예. 누구 없어. 신청자가 신영애 님이었던 걸로.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192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아리둥졸님이 화났다고. 아니 잘 먹였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네. 마이클 죽수님이 성 기자님 엄마 마음이라고. 맞습니다. 내 자식이 진짜 그렇게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박수빈님이 G.O.D의 하늘색 풍선에 맞춰 핸드폰 손전등 켜고 오, 춤추셨대요.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 하늘색 풍선이 또 그 팬들을 위한 노래잖아요. 헌정 그렇죠. 노래. 네. 네. 오늘 저희 둘 의상은 칭찬이 자자하네요. 감사합니다. 강민수님 클래식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작권에 위배만 안 돼요. 그럼 다 됩니다. 네. MBC 24시간 MBC 라이브랑 여기는 다른 건 아니고 채널이 이제 24시간 라이브는 그냥 계속 열어놓는 채널이에요. 네네. 저희는 이제 뉴스 데스크 앞에. 노재필 기자가 이따 또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네. 혹시나 그때까지 계속 궁금증이 안 풀리시면. 카이로스님, 우리나라 국민들은 밥심이 강하죠. 밥심은 진심이다. 그럼요. 진심입니다. 맞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저녁? 못 먹었어요. 근데도 열정이 아주. 그래서 더 네. 화가 났나 봐요. 네. 네. 강민수님 오늘 송경지 시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어제 임종하신 정진석 추기경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명복을 저희도 빕니다. 네. 명복을 빌겠습니다. 징제이님께서 코로나 의료진 분들 힘내세요라고. 네. 네. 징제이진님이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제대. 지금 군대에 가 계시군요. 네. 코로나 의료진 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줄줄이 훈훈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민주연님께서 라이브 시청 처음이시라고. 독일인데 코로나로 입원 중이세요? 진짜요? 어떡해요. 잘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와중에 꽃은 핀다님이 오겹살 먹었다고 자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오겹살의 진심이신 분.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소개가 좀 다른데요? 왜 그러죠? 아니, 옷이 약간 지폐 같아가지고 눈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는 또 신선하네요. 순간 현금 다발 네. 10,000원권을 떠올리신 거죠? 그렇죠. 그런가? 세종대학 이거 사실 신사입니다. 뱀피거든요. 뱀몬인데 저는 경제 코너 진행하셔가지고 옷도 약간 지폐로 입고 오신 줄. 그럼 또 지금 해석이 제이 마이클 있겠군요. 죽수님은 표본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앙다다씨님이 이마미인 선영구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좀 날씨가 한창 또 덥더니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현금 브라우스라고, 현금 원피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여요. 약간 세종대왕님이 보일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네. 자주 입어야겠다. 네.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코너와 딱 어울려요. 재물이. 아니 오늘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돈 버는 방법 요새 주식에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네. 주식을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영 기자는 공모주 청약 해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공모주는 없었어요. 공모주가 돈 많이 넣고 맞아요. 한 주 받고 이러니까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끌어낼 자금 여력도 없고 해서 네. 김민호 아나운서 해봤을 거예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요? 일단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자금에 비해 일단 수익이 크지 않고 그 몇십만 원 내가 자금 투입해서 버는 것보다 그냥 주식 오르는 거 잘 찾아가지고 그걸로 버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몇십만 원은 돈도 아니다. 그건 아닌데 주식왕다운 네. 돈을 끌어모을 능력이 일단 안 됐어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안 해봤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만 저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사실 이 주린이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좀 사실 공모주 청약이 남일같이 느껴지는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법들이 많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공모주도 일반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모 방식 면에서 올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영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좀 큰 돈을 넣을수록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비례제도, 그러니까 증거금 비례제도였거든요. 꽃은 핀다님도 공모주는 돈이 많아야 돼요. 억수준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네, 증거금 비례니까. 네, 작년까지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내가 많이 주식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증거금을 많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금을 막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청약을 받을 가능성도 좀 떨어졌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균등 배분제라는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돼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공모주가 만주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만주다 했을 때 이 만주 중에 5,000주, 그러니까 50%만큼은 반드시 균등 비례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 비례라고 하면 이게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식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10주 이상 청약했다면 반드시 한 주는 꼭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올라가네요. 네네, 훨씬 올라가죠. 그러니까 10주, 뭐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한 10만 원 정도의 뭐 정해진 주식이라면 100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어치 주식은 최소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네. 심은정님은 담배인상공사 공모주 청약해 보셨대요. 네. 아, 경험들이 있으시군요. 네. 예. 사실 작년만 해도 SK바이오파, 뭐 빅히트, 또 카카오게임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네. 공모주 청약을 많이 했었는데 네. 증거금 비례 제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개미들이 받질 못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공모주를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아까 뭐 지금 균등 비례제로 바뀌면서 개인들에게는 기회가 확대됐잖아요. 이 기회를 최대한 또 벌릴 수 있는 게 바로 중복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주식이 공모를 한다,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하면은 여러 개의 증권사에 한 번에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모주를 할 때 보통 주간 증권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주가 있으니까 한 4-5개 정도 기본적으로 큰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물론 작은 기업이 기업 상장 IPO 할 때는 보통 하나나 2개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량 기업이 할 때는 대여섯 개가 있으니까 맞아요. 골고루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미래에셋, 삼성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등등등 해서 만약에 5개의 증권사가 참여했다 그러면은 나도 5개의 뭐 10주씩 넣으면 최소 5개는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중복 청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금이 좀 있어야 가능한 거기도 하고 또 주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는 막 발품 팔아서 여러 군데 청약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게 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중복 청약을 걸러낸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해도 처음에 한 데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중복 청약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 청약이 뭐 물론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긴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여러 군데 넣어서 많은 주식을 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되는 건데요.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해서 그렇죠.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내일 해서 이제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이틀간 총 공모 주식의 25%인 534만 7,500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SKIET 이 주식이 왜 핫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복 청약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거의 마지막 그쵸? 거의 마지막 우량주이자 또 최초로 균등비례제를 적용받는 우량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집합이 생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황금 주식으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몽몽리님이 뭐 하는 회사죠 하셨는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분리막 전문 회사예요.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전기차 배터리가 원래 이제 음극과 양극이 있으면 이게 물질이 만나면 화학 반응 때문에 확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분리막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SK 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 회사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워낙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뜨겁잖아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 분야의 이제 좋은 기대성을 가진 좋은 기업이다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뭐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대요. 1,800대 1을 달성해서 뭐 엄청 흥행에 성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증거금이 64조 원이 몰려서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이걸 갈아치우나 아니나 이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성지영 기자 거의 뭐 지금 SK IT 홍보팀이 아니 이제 무슨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거예요.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SK IT 주식을 사려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오늘부터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그 김민호 아나운서는 알죠? 알죠. 그 청약을 하려면은 청약 그 일 전날까지 계좌가 있어야 되냐 해당 그렇죠. 증권사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이미 시작하는 계좌를 틀 수 없으니까 이 SK IT 이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어제까지 얼른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앞에 문전 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비대면으로 계좌를 트는데 약간 규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회사마다 네네. 다른데 뭐 삼성증권이랑 미래에셋 요 회사는 없는데 뭐 나머지 뭐 SK, NH, 뭐 한투 이런 데는 한번 이제 다른 데서 계좌를 트면 20일 동안은 못 틀게 하는 네,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 네, 그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실물 그 지점에 가가지고 계좌를 틀고자 기다린 거죠. 보통 은행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들 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이런 규정을 모르는 분들은 어제 갔다가 이제 낭패를 보셨고 뭐 이런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오후에 늦지막히 가셨던 분들은 이미 오전에 그날 이제 증권사 영업 시간 동안 틀 수 있는 계좌를 이제 계좌가 마감이 돼서 계좌를 못 만드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역정을 내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민수님이 SK IT가 청약 첫날 증거금 역대 최대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22조 1,000억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첫날 기록이 14조 1,000억 원이었대요. 훌쩍 넘었네요. 훌쩍 넘어서 어떻게 될지 좀 예. 네, 흥행에는 성공하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이번에 이 공모주 청약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좀 같아요. 예상 좀 해주시죠. 역시 날카로운. 이게 그럼 가장 이제 이렇게 딱 상장을 해서 가장 잘 됐을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에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형성되고 그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게 이제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에 성공했을 경우 16만 5천 원 선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SK IT 공모에 참여하는 주관사가 지금 5개니까 이 5개 만약에 하나씩만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82만 5천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좀 그래도 쏠쏠하네요. 쏠쏠하네요. 한 10개 진짜. 있다고 하면 네. 거의 2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한 뭐 200여 개 기업 중에 169개 기업이 76%에 달하는 기업이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를 웃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76%라 그러면 사실 안 된 기업도 있는 거지만 지금 뭐 분위기로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상장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서 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볼 수 있는 건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 20일 제한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하반기에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공모주 청약 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인가요? 네. 공모주가 근데 이게 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엄청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투자는 또 개인의 선택이지만 네. 또 봐야죠. 네. 그리고 방금 드렸던 말, 뭐 중복 투자가 이제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뭐 증권사 그 상장하는 주식마다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는 또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강남 일대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그렇죠. 붐이다, 유행이다 이런 비율이 엄청 많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좀 부럽고 이렇긴 해도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면서 자식에게 뭐 친족에게 증여를 한 케이스였고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부모님의 재산, 심지어 부모님께 아니라 부모님 회사의 재산마저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편법 증여를 한 케이스를 잡아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뉴스입니다. 예, 저도 이거 뉴스 보고 진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뒷목을 잡았는데 같이 뒷목 잡으러 출발해 보시죠. 출발. 중견기업 사주 A씨.
자녀들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서울 강남에 노른자 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들인 가격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이 이상한 거래의 결과 자녀들은 땅값 차익으로 수백억 원을 챙겼습니다. 변칙 증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A씨 본인도 땅을 손해보고 판 셈이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자녀들도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수백억 원을 간단히 물려준 겁니다. 건설업체 대주주 B씨. 초등학생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 100%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이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 사업을 맡겼습니다. 초등학생 손자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기업 사주는 대기업과 유명한 온라인 쇼핑 업체를 포함해 30곳입니다. 30개 회사 사주 일가의 자산은 2015년에 비해 2019년 4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산이 41% 증가할 때 자녀들의 자산은 51%나 증가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속도가 자녀 세대로 가면서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32% 증가할 때 자녀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110%,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사주 자녀들은 소위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 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약 1조 원에 넘는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 속도 역시 부모 세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사주 일가만 높은 급여와 퇴직금을 챙겨간 사례, 회사의 상표권을 사주 일가가 가져가 거액의 사용료를 챙겨간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네. 정 의원님이 다 잡아내시길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하셨어요. 이혜성님은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하셨고. 하운드리님이 초딩 때 몇백억 받고 부럽다. 저도 너무 이 리포트 보면서 참 이걸 부럽다고 해야 되나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사실 손경제 하면서 이렇게 정말 2030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전했잖아요. 뭐 고용 한파죠, 부동산 가격 폭등 있죠, 뭐 재테크 열풍에서 낭패를 본 사람들도 많았죠. 이런 뉴스들을 쭉 전해드리다가 이걸 보니까 진짜 그들이 느꼈던 절박함에 비해서 이렇게 참 비교가 되면서 뭐라고 이렇게 좀 어쨌든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러블리 이나님도 재산이 뭐죠? 라고 해주셨거든요. 지금 부모 찬스라 전화 찬스만 아는데 하셨어요. 예. 정 의원님은 세금 내고도 충분히 남들보다 우위에서 시작하는 삶일 텐데 이러셨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이번 뉴스는 이제 국세청이 이런 불법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 물리겠다 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사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았던 이 회사의 자산 그리고 내지 않은 세금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자, 주주 또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 찬스를 통해서 이런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들 30명에 대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적발한 사례도 다뤘지만 이제 뭐 다른 사례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예전 조사에서 밝혀낸 사례들. 네, 기존의 사례들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좀 첫 번째 소재랑 연관도 있고 요새 하도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대중적이니까 꼽아왔는데 한 대기업 핵심 임원이 계열사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럼 이 계열사에 대한 내부 정보들을 아주 내밀하게 잘 알고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자본시장 거래법이나 이런 거에 걸리니까 자기 자식, 친족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미리 주식을 사게 해서 주식 시세 차익을 무려 3배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돈 벌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서서 공모주 15만 원 벌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와 이거 너무합니다. 밤을 새웠는데 우리가.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렇게 걷어들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과징금 수백억 원이 이미 추징이 됐다고 하고요. 안 그래도 좀 자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또 계속 못 살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국세청 이 부당 증여에 대한 조사 뉴스는 꽤 빈번하게 나오는 뉴스인데도 요새라서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댓글로도 편법을 부러워 말고 신고하고 법치가 바로 서도록 감시를 해야 된다. 없는 사람들이 노예르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뭐 나보다 많이 가져가고 또 벌어서 그거는 사실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럽진 않은데 낼 걸 안 내면 이게 이제 거기서 화가 그렇죠. 나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많이 가져가서 낼 거 내야죠. 저는 많이 가진 거 부러워요.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서. 대만 컨설턴트님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부당이익과 불법 증여는 반드시 처벌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아이템인데, 네. 이거 아이템은 제가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제가 전도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뭔가요? 로제 떡볶이. 로제 로제 떡볶이. 떡볶이. 제가 떡볶이를 안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든지 오리지널 파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넣고 썩고 퓨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로제 떡볶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네. 좋아하세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로제 떡볶이 아예 안 좋아해요. 아예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약간 정통파라서 라면도 레시피대로 딱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딱 그 외에는 뭘 잘 안 넣고 딱 물 딱 정량 딱 그렇게 넣고 딱 4분 30초 그러면 딱 타이머 4분 30초 재서 딱 그걸 바로 꺼요. 약간 이렇게 뭘 섞어 먹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그 로제 떡볶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예, 정유현님이 코코님이 노제필 떡볶이 하셨어요. 노제필 떡볶이. 약간 비슷한데 네. 로제 떡볶이 이거 노제필 표절 아닙니까? 이거 제필 선배 얼굴로 브랜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유현님은 로제가 덜 매워서 좋으시대요. 네. 근데 이게 또 매장마다 맛이 되게 달라요. 뭐 유명한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로제 떡볶이 요즘 많이 파는데 사실 오늘 얘기할 이곳이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드셔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떡볶이인가, 로제 떡볶이가 한번 사진을 보고 올까요? 네. 김민우 아나운서 맛 좀 편해주세요. 이게 일단 굉장히 크리미하고 그 과자 시즈닝 같은 게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자 먹었을 때 그 독특한 그 식감과 또 떡을 또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로제 떡볶이 PPL인가요? 저희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느낌이 좀 그러네요. 너무 맛있긴 해요 이거 진짜. 네. 근데 요즘 이걸 안 먹는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핫하잖아요. 지금 댓글에 이혜성님께서 어디 브랜드인지 딱 맞추셨거든요. 배떡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 로제 떡볶이의 선두주자가 배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배떡 안 먹는다 하는 불매운동이 있다고 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털에 배떡이라고만 쳐도 뭐 배떡하세요. 혹은 배떡 최고, 맛있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레시피 표절 논란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로제 떡볶이, 로제라는 로제 소스 자체가 사실은 뭐 토마토랑 크림이랑 섞은 거니까 뭐 로제 파스타도 있고 뭘 베낄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로제 소스로 만든 음식이 정말 많잖아요. 뭐 피자, 뭐 떡볶이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여튼 지금 성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로제 소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소스지 특이한 어떤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싶으실 수도 있고 또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경쟁 업체에서 로제 떡볶이를 따라 판매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청주 지역에서 예를 들어 민호가 떡군이네라고 해가지고 로제 떡볶이를 시그니처 메뉴로 해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민호 친구니까 옆에 잘 되는 걸 보고 그럼 나도 떡군이네 가맹점 하나 낼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영업을 하다가 나 이제 너네 가게 안 한다 그래놓고 이름을 배떡으로 바꿔서 로제 떡볶이를 또 시그니처 메뉴로 제 대표 메뉴로 내세운 거군요. 이제 가게 상호로 바꿔서 영업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사진을 볼게요. 요게 떡군이네 떡볶이에요. 이게 배떡이 아니고 떡군이네. 처음에 봤던 떡볶이랑 꽤 생김새도 비슷하죠.
네. 진짜 비슷하네요. 비슷하긴 하네요, 사실은. 저 같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떡군이네 사업주님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군이네 메뉴를 그러니까 개발한 거를 내 친구가 가져가서 그거를 다시 뭐 다른 이름으로 해서 했다.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단 너가 나 따라한 거 아니야? 이런 심증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예, 거죠? 근데 배떡이 사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부터 꽤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좀 커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발단은 배달로 어떤 분이 떡군이네 로제 떡볶이를 먹은 거예요. 근데 먹어보고 이제 배달앱 리뷰에다가 이거 배떡이랑 맛이 되게 비슷하네요 라고 적었더니 그 밑에 이제 떡군이네 사장님이 댓글을 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댓글이었는지 한번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떡분이네 로제가 오리지널이고 배떡은 우리랑 같이 장사하던 어떤 분이 가서 만든 거라서 그래요 라고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 추적단이 더 나아가서 조사를 우와. 했는데요. 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예전에 배떡이네를 운영했던 지금 배떡 점주님이 자신의 상호가 배떡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댓글을 단 거예요. 대단하다, 네티즌. 이거 수사대는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네네. 네, 다 나와요. 네.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갑자기,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뭐 로제 떡볶이다라는 이제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보다 좀 내 거 좀 가져갔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네. 그냥 뭐 로제 떡볶이라는 메뉴가 똑같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이. 떡볶이에서 쓰던 레시피 그대로 가져가서 배떡에서 쓴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황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떡군이네 사장님이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을 했어요. 2019년에 이제 배떡 이 개인 점주님을 상대로 해서 이제 영업비밀을 누출했다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1심 판결문을 좀 살펴봤더니 로제 떡볶이 조리법은 인터넷 등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조리법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떡군이네 사장님의 로제 떡볶이 조리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건 아니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네네. 배떡이 떡군이네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시하면서 1심 판결인데. 1심에서는 떡군이네 사장님이 졌어요. 사실 조리법이 영업 비밀이나 또 재산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뭐 등록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네. 떡군이네 사장님 마음도 참 이해가 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소까지 했나 그러니까요. 싶고 네. 배떡도 좀 많이 곤란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배떡이 곤란한 건 이거예요. 지금 떡군이네 사장님은 예를 들면 민호가 선영이를 고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배떡이 장사가 잘 되면서 확장을 해서 회사가 된 거예요. 이 회사가 어메이징 피플즈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이 아닌데 선영이와 민호의 문제인데 이게 회사까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의 회사로 확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가맹점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 상황이.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난처한 거죠. 회사의 어떤 명예까지 실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배떡의 모에서 어메이징 피플즈 있잖아요. 사실 이 소송과는 관계없는 민호랑 선영이랑 상관없는 어메이징 피플즈의 대표가 조선족이다. 안 그래도 댓글로도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네. 이 배떡이 중국 기업이다라는 이제 잘못된 루머까지 루머군요.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 표명문을 냈더라고요. 네네. 아니라고. 네. 그런 얘기해서 지금 어쨌든 2심 판결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선영 아나운서가 쏙쏙들이 세 가지 소식을 아주 풍성하게 돈 옷을 입고 전해주셨어요. 오늘 옷빨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데보다 더 쏙쏙 들어오네요.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럼 오늘 복권 사러 가야겠다. 보안당 사야겠네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컷도 없고 의리가 확실히, 있네요. 예. 또 우리 가족들한테는 또 어서 오세요. 예. 떡볶이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는데. 이사나님이 노재필 기자님 로제 떡볶이 드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로제 언더그라운드를 좋아해요. 로제를 좋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 로제 소스는 드셔봤죠? 로제 소스라는 게 뭐예요? 크림과 로제 토마토 소스 소스는- 중간. 네. 몰라요. 네. 진짜요? 네. 파스타도 안 드시나 보네요. 제가 파스타를 뭐 1년에 한 3번 정도 먹고요. 네. 떡볶이는 거의 안 먹죠. 네.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점점 모자에 가까워지니까 이 면 음식을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밀가루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근데 표절 논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그 백종원 있잖아요. 그분. 네. 그분이 제 레시피를 표절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뭡니까? 단독입니까 이거? 네. 당혹스러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뭐냐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짜파게티 있잖아요.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 끓일 때 고추장을 한 스푼 딱 티스푼 정도 넣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거를 정말 맛있게 끓여가지고 후임병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저만의 비법으로 이제 약간 사천 짜장 맛도 나고 좀 그런 독특한 맛인데 TV에서 하시더라고 그거를. 제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문제제기할까 하다가 지금 건드리지 말래요. 큰일 나요. 네, 안 된다고. 네. 네. 선 넘는다고. 그 짜파게티 끓일 때 고추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은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기가 좀 줄어들 때까지 계속 볶아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고추장 자체를 약간 키우면서. 아무튼 네. 아마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셨겠죠. 갑자기 말을 빼세요. 아무튼 뭐 백종원이 농담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또 마음 상하고 밖에서 우당탕 소리 났다는데 네, 선영구님이 뭘 떨어뜨리셨어요. 자, 우당탕 누구야? 관심 너무 많으시죠. 네. 오늘 이건희 상속세 네네. 삼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1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체적인 액수가.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거는 그 12조 원이라는 상속세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총 거둔 상속세의 3배가 넘는다는 거래요. 와,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정도군요, 삼성. 근데 이제 삼성 컬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술품도 한 23,000점 정도 이제 기부하기로 했고 한번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길래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거든요. 네. 이거 많이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작품. 그러니까요. 황소. 네, 황소. 이중섭의 황소. 요것도 이제 기부한다고 하고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제 그 겸재 정설의 이광재색도가 되겠죠. 이걸 개인 소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보급인데 국보 216호래요. 네네. 그래서 뭐 국보급이 한 14건 정도, 그다음에 보물이 한 46건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6월 정도부터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상속세 발표를 계기로 이제 여기저기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조계종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경제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적절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리포트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결론은 어떻게 내기가 좀 어느 쪽으로 딱 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시세 조정 관련 어떤 그런 불법 사항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면론 자체가 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정환님이 학교 다닐 때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이라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삼성가가 저런 작품을 갖고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사실 그 리움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용산에. 거기 이태원에 외국인을 제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때까지 피카소와 모네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었다. 이제 생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775명인데 매번 패턴이 있죠. 월화 좀 적다가 수요일 날 이제 폭증하는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30세 이상의 군장병들 한 12만 6천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나온 소식은 그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요. 이제 뭐 해외를 갔다 와도요? 그렇죠. 다음 달 5일부터인데 근데 접종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마다 2번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2번 맞은 다음에 그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2주가 지나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는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대신 이제 능동감시로 분류가 돼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격리를 안 하더라도 2번 정도의 코로나 검사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남아공이나 브라질처럼 그 변이가 많이 나오는 곳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해당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아수라장인데 신규 확진자가 32만 명? 어마어마해요.
사망자가 하루에 막 2,700명 이렇게 나오는데 화장터 모습을 봤는데 네. 코로나 지옥이라는 뭐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각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산소 열차가 이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를 70톤 정도의 산소를 실은 열차가 네. 이제 간 거죠, 인도로. 아, 중환자들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산소 호흡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감염자 수가 5억 명 정도 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아무튼 좀 빨리 우리 교민도 많이 계신데 그러게요. 큰 피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기획 취재팀이 오늘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리포트를 하는데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안 하면은 이 삭감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활동비나 네. 이런 거를. 근데 삭감이 거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결석을 해도? 결석기를 내면 된대요. 이유 나는 뭐 네. 때문에 결석을 했습니다. 이유를 쓰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인가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기간이 한 160일이 넘는데 네. 실질적으로 무단 결석으로 카운트된 건 이틀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이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다 받는 거죠. 아니 활동비를. 구속된 상태면 나올 수가 아예 없는데 결석계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대리로 이렇게 거 써서 아니에요? 갖다 주면 다 인정이 된다고. 대출이 된다고요? 네네. 너무 웃긴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면 한 40% 정도 월급이 이제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것 없이 다 받는 현실 저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상청에서 100년 동안 한국의 어떤 기후 변화를 분석한 발표를 냈는데 여름이 무려 한 22일 정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데스크 마무리했습니다. 본방까지 시청해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